저는 그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이름은 이묘희 선생님이고요. 아이들은 이제 주로 묘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사실은 좀 어머님들께 안내를 먼저 하나를 좀 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압구정 지역에서 지금 저희 학원이 사실은 좀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아실 때가 어떻게? 네네네. 네. 네. 네, 어머님들이 늦게 오셔서 앞에 재미있는 논술 수업을 놓치셨네요. 네. 일단 지금은 국어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일단 어머님들께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저희 학원이 지금 아까 논술 선생님 수업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으시죠, 어머님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과 또 국어가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압구정 지역에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근처에 있는 학원들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압구정 국어 논술이라고 하나씩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멋모르고 그냥 압구정 국어 논술만 보고 가셨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머님들 이제 유사품에 좀 주의하셔서 저희 학원을 좀 제대로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국어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서를 오늘 말씀을 드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송성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어 논술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4학기 중에서 1학기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자유학년제로 바뀌면서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쪽 동네에 압구정이나 신사나 광이나 이쪽으로 전화를 이제 해봤더니 변함없이 저희 이쪽은 시험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1학년들도 안심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수업 과정 및 시간표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중학교에 가면은 불안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대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느린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어머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스스로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돼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훈련을 이 학원에서 이제 할 겁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신 성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정답은 어머님 사고력입니다. 지금은 모든 학원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고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중학교 시험의 성적을 좋게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을 위한, 이 나중이 어머니 뭘까요? 당연히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어머님. 입시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길러주는 거죠. 자, 그럼 사고력이 중요한 이유에서 저희 수능의 출제 원리를 한번 보시면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5파트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몇 분 동안 몇 문제를 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머님들? 국어가 80분 동안 45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단순히 나눠보게 되면 한 문제당 1분 8초 만에 풀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마킹하는 시간을 또 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 문제를요 1분 5초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시간 싸움이고 속도 싸움이고 누가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느냐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시간 제한 없이 아이들한테 수능 시험지를 주면요 다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키우기 위한 활동이 바로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단순히 이해나 암기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고요. 자, 내면화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거든요. 내면화가 뭐냐면 학원이든 학교에서 배운 것을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내면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 보면 시키는 건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는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바로 이 내면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저희 중등국어가 초등하고 달라지는 게 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머님들께서 초등 때는 국어 저희 아이가요 국어는 공부 안 해도 기본 90에서 100점은 나왔는데 중등 오더니 애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망가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제시문의 변화가 제일 큽니다. 용어를 보시면은요, 저희 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7%입니다, 어머니. 근데 아이들이 한자어 교육 제대로 받는 아이들 거의 없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반성한다라는 단어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와서는 성찰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말하는 이라고 말을 배웠는데 중학교 오면 갑자기 화자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비판하라 라는 말로 배웠는데 중학교 때 올라오면 풍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용어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니까 벌써 이 용어를 외우는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용어가 자기 몸처럼 익숙해져야지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자신감도 생기는데 용어 자체를 외우는데 사실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는요, 글의 갈래죠. 글의 갈래가 뭐냐면 옛날에 저희가 배우던 뭐 글의 종류라고도 하는데 시, 소설, 수필, 설명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글의 갈래예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들이 압구, 신사, 뭐 광의, 신동 할 거 없이 평균적으로 한 시험당 3개에서 4개 정도 꼭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압구정 혹시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압구정 중학교 국어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작년 재작년 아이들 압구정 국어 1학년 평균 점수가 55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바로 이 글의 갈래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냈냐면요, 그냥 단순히 작품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게 다른 학교의 스타일이었다면 압구정 중학교 1학년들한테는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뭔지 7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5가지면 5가지 정확히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중3들한테 중학교 1학년들 걸 풀어보라 했으면 마찬가지로 50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수능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처음 보는 작품들이 반수 이상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갈래로 푸셔야 돼요. 글의 갈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낯선 작품을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갈래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세 번째, 분량의 변화인데요. 이 분량이 초등학교 때는 좀 짧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 교과서 전문은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전문 뒤에 보시면 선택학습이라고 아주 짧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다 공부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프린트가 많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압구중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20매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플러스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프린트까지 이렇게 2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다 신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 시험마다 독서 퀴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어머님들 다행인 게 독서 퀴즈가 4번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시험 기간 중에 책을 읽고 독서 퀴즈도 준비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렸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사실은 독서 퀴즈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는 중학교 3학년한테만 독서 퀴즈가 한 권씩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독서 퀴즈의 난이도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난이도가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책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테 이거를 독서 퀴즈를 맡겨놓으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읽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갖고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읽고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줘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대치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독서 퀴즈를 꼭 4권씩 보는 학교들이 딱 2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독서 퀴즈에 학교 책을 다른 책을 4권씩을 넣게 되는데 이제 그건 고등학교 입시를 대비한 학교의 준비라고 보실 수 있죠. 두 번째는 서술형 비중의 확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장 선생님 바뀌기 전에는 중간고사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간고사의 서술형 비중이 75%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75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는 서술형 비중이 약 45%에서 20%로 줄었어요.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따가 이제 제가 기출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사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대답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내신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을 잘 익혀두지 않으면 감점 혹은 0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로 학교에서 이제 변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왜 타과목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사실은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근데 1점 1점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한국사 시험을 보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한국사 시험지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서술형이 여기서 감점을 당했는데 감점을 당한 원인을 찾아달라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뭘 안 썼기 때문이냐면 답을 쓰긴 열심히 썼어요. 근데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빠뜨렸기 때문에 감점이 됐는데 아이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도 역시 저희 국어학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법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머님 압구정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이 약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15문제가 다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법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어머님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문법이요. 고등학교에 100% 올라갑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뭘 배우냐고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새로운 거 배우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그럼 고등학교 가서는요. 그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고 심화하는 과정, 연습만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까요? 중학교에서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개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학교 때 문법이 안 돼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 남들이 적용 심화하고 있을 때 혼자 다시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를 할 때 저희 출발선이 다른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제일 좋냐면요. 저희가 이제 매 여름 특강, 겨울 방학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 특강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6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저희 학원에 이제 신사든 신동이든 압구든 전교 1, 2등 아이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6학기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 동안 이 문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이게 반복과 누적이 되지 않으면요. 문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상담 오시면 문법 한 번 들었는데요. 애가 왜 못할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가 애 편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번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6번을 한다 하더라도 내신 때 또 반복을 해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머니 고등학교 가셔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 누적 학습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은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념학습, 심화, 지문 적용인데요. 이 지문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학교에서 시험을 내신을 보고 있는 건 딱 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 11종, 18종 교과서를 사실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연습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 중등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1종이 아니라 18종 교과서를 통합한 내용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수능용 문제에 강해지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저희 개념학습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요. 자, 요건 2017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거고요. 자, 여기 노란색 한번 보이세요, 어머님들? 청각적 이미지, 지시적 표현, 음성 상징어, 대꾸적 표현, 계절감을 들어가는 표현. 어렵죠? 근데 이 단어를요, 사실은 언제 다 배우는 거냐면요. 저희 본원 교재입니다. 본원 교재 1학년 여름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이라는 단어를 이미 배웠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압구정 저희 본원 저희 자체 교재를 보시면 여기 1학년 3과정 중에 이런 시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유하기가 들어갑니다. 비유하기 중에 4번 대꾸적 표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완성되어야 되는 단어라는 거죠. 요 단계를 그냥 넘어가고 바로 고등학교에 가거나 중3 때 늦게 시작하시면 아이가 그만큼 2~3배로 좀 힘들어진다는 걸 어머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중3 때 와서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201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고요. 보시면 자, 노란색 친 부분 보이시죠? 이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인데 의문의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은 언제 다 끝난 거냐면 저희 교재 2학년 3과정에서 이렇게 의문의 동화라고 나오죠. 동화가 바로 이 교체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단 한번 배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1학년 때도 교재 안에 1학년 3과정에 축약과 탈락이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탈락과 축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선 학습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원이 보이시죠, 어머님? 요 원이 하나가 단기 기억입니다. 요 단기 기억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랑 수학은 쪽집게 강사가 있고 쪽집게 강의가 있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국어는 쪽집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선 효과 때문이에요.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나선이 축적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건 하면 하는 대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얘는 약간씩 정체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게 정체가 아니라 아까 나선형으로 발전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능까지 이렇게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꼭 어머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저희 국어학원이나 뭐 다른 쪽 국어학원에 넣으셨던 분들이 오셔서 꼭 중간중간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오늘은 애가 아프다고 안 간대요. 선생님 오늘은 애가 피곤하다네요. 선생님 애가 오늘은 숙제를 안 했대요. 한 주만 쉴게요. 한 주만 쉴게요. 이게 어머님 한 주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어머니 선택권을 주시지 마시고요. 이건 필수적인 거라고 그 마인드를 좀 심어주셔야 돼요. 마치 학교가 저희가 학교를 아파서 못 가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못 가고 싶어서 못 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학교처럼 인식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지금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출석률이 높습니다. 걔네들은 웬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고서는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 중에 전교권을 다투는 아이들의 특징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결과치를 보시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중간에 아이한테 이렇게 거래를 좀 당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좀 힘있게 필수적으로 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과정별 교재 구성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예비 중1 1과정 국어 교재고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선생님 애가요 이제 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좀 쉬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1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일리 있으세요 어머님들.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크게 확대했고요. 그러면 어머님들 차이점을 한번 봐주세요. 예비 때 시의 이해 배웠죠? 그 다음에 중1 때 또 시의 이해를 배웁니다. 구성요소 배우고요. 또 소설 배웁니다. 또 문법 배우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문법을 배워요. 그러면 그냥 2번 중에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머님들 한 번만 배워서는 아이들 머릿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와서 학원에 오면 100% 이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20%에서 30%만 제대로 알고 가도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제가 예비 중1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비 중1 때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고요. 2달 후에 중학교 1학년 때 합류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결과치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비 중1 때 들어온 친구들 중에 전교 1등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1 때 들어온 친구 중에 전교 1등이 나왔냐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한 번 들은 거랑 2번 들은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비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들으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들어있는 애들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요.
그래서 엄마를 막 졸라요.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어. 이런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희 1학년 교재입니다. 일단 이론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1학년들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한도전에 이제 들어가는 노래를 지문으로 실었고요. 여기서 이제 시에 관한 그 정보를 배우게 되는데 저희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 1, 2, 3 공통으로 시 하면은 꼭 배우는 4가지가 있거든요. 시의 화자, 그 다음 시의 화자가 겪는 상황, 그 다음 시의 화자가 겪는 정서,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태도, 요 4가지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데 저희 1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라는 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처한 현실을 인식한다라는 말이 바로 상황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처한 현실, 다 4가지를 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이론을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머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적용에는 지금 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나오고 있어요. 시마에는요, 어머님, 시가 또 나오고 선택지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요거는 중학교 1학년용 문제고요. 요거는 사실은 수능형 선택지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요, 압구도 그렇고 신사도 그렇고 신동도 그렇고 모든 학교에서 시를요 이렇게 수능형으로 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다 처음 보는 시들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보는 시를 갖고 어떻게 이 시랑 연결해서 문제를 푸느냐,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종 통합 문제 유형을 익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이 시는 중학교 때 배우는 시고요. 이 시는 고등학교 필수시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예비 중학교 때부터 해봐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요즘 이런 유형의 형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이걸 보자마자 그냥 찍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로. 방법이 없어요. 예, 모르니까 어차피 운에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국어가 100분, 그러니까 1시간 40분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10분 쉽니다. 그리고 논술이 또 1시간 40분 수업이 돼요. 어떤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연습 안 했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까 논술 선생님 수업하는 거 보셨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해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어는 지금 4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휘를 지금 배운다는 거죠.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휘에 대한 걸 테스트를 항상 10문제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복습 테스트라는 건 전주에 배웠던 국어 내용에 대해서 잘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감자라는 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통해서 감 잡는 자신감이라는 뜻의 비문학 교재입니다. 이 비문학 교재가 사실은요, 아까 이제 비문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셨잖아요. 비문학이 저희가 교재가 실제로 고등학교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을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맞춰서 편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편씩 풀고 그리고 또 지문을 분석하고 한 편씩 푸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다른 학원과 가장 큰 차별성을 두는, 그러니까 특성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저희가 국어를 무조건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가 2개 정도 있어서요. 성취도 미달 학생은 사실 그날 남겨서 좀 수업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어머님. 예, 논술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독서 테스트는 왜 하느냐면 아이들이, 저희 학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요령이 좀 많이 늘어서요. 책을 정해주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줄거리를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 그건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10문제만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네. 자, 저희 어휘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자성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회적 개념에 관한 게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는 단어들은 다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기출 단어들입니다.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겠죠. 근데 저희 학원의 이 어휘 테스트가 좋은, 어휘집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부분 보시면요, 어머님, 예가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이 단어가 어떻게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타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통해서 감 잡는 자신감이라는 비문학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의 출제, 제재별 출제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읽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푸는 지문들입니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숙제로 해갖고 오면 선생님이 잘 찾아왔는지, 중심 문단을, 중심 내용을 잘 찾았는지 확인해주고 설명해주고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는 파트예요. 자,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이제 그 학교별 기출 유형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저 죄송한데 혹시 압구중학교로 진학하실 예정이신 학부모님이 계신가요? 아직 결정을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저희가 일단은 세 학교만 지금 분석을 해놨어요. 압구중, 신사, 그 다음에 광희, 이렇게 세 학교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A중학교인데 이제 압구라는 건 아시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압구는 1, 2학년들이 그 국어 성적 평균이요 55에서 60점입니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많은 수의 아이들이 50점대 미만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냐면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 라는 신념으로 그렇게 출제를 내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봐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압구의 이제 특징은 문법이 어머님 거의 중등 문법이 아니라 고1, 2 문법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문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한 10장 정도를 나눠주시는데 그 10장이 거의 고등 문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문법을 설명을 다 하고 예문까지 다 외우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요. 저희가 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압구정 중학교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뭐 60점대인데 다른 학원들은 70, 80점대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90점 이상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굉장히 잘 나고 있거든요. 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57점 100점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제가 이런 거를 좀 넣어놨어요. 문학을 출제할 때 그 문학을 출제하시는 담당 선생님께서 본인이, 그러니까 교과서나 자습서에 의존한 해석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문제를 좀 출제하신 부분이 반드시 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래요 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한두 문제는 틀려서 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자습서에서는 청각적,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은 혼자서 시각적 심상이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시각이라고 내세요.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설의 경우에 선택지에 보기를 주시는데요. 선택지에 답이 없는 경우가 매 시험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이 너무 중등적으로 문제를, 지문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등적으로 보셔야 좀 넓게 보셔야 되는데 중등 학생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럴 때마다 가서 선생님들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받아주신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외부 지문이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린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교과서 전문보다 사실은 이 프린트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20페이지를 그냥 읽어주고 끝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읽는 걸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문제화시켜서 아이들한테 100문제, 200문제씩 풀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학원하고 저희 학원의 차별성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는 이걸 문제를 아이들한테 다 익숙하게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3개 학년 중에 반드시 2학년의 난이도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출제하시는 고정된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가시는 학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을 볼 때요, 무조건 1학년은 이 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평균은 60점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압구중을 지망하고 계시면은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제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1학년, 압구중 1학년 기말고사죠. 자, 이렇게 보면 어머니 품사에 대한 설명인데 다른 학교는 그냥 간단하게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품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풀 수 있고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은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보여드릴게요.
2학년 문제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항상 이 문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학교 그 선생님은 이제 부장 선생님이 이 문법 문제를 내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서 OX가 맞는지 횟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산수로 풀어내게 합니다. 근데 이 1학년 아이들은요. 이런 문제 유형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선 잘해놓고요. 더하기를 잘못해서 여기서 틀려요. 그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3명 돼요. 산수를 잘못해서. 그럼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잘 풀어놓고 산수 계산을 못했으니까. 이런 유형의 형태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압구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요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어머님들. 요 문제 한번 보시고요. 요거 한 번만 비교해 주세요. 얘는 압구정중학교 2학년 문제고요. 얘는 2014년 6월 고3 모의고사 문제예요, 어머님. 문법 문제인데 어떠세요, 어머님? 똑같죠?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에서는 문법이요. 고3, 고2, 고1 수준으로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갖다가 쓰셨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부를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보기를 한 3개 정도만 바꿨는데 정말 어설프게 바꾸셨어요, 보기를. 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어머님들도 놀래시고 아이들도 놀랍니다. 사실 이거 손도 못 대는 아이들 많죠. 이렇게 되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신사도 한두 문제씩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S중학교는 이제 신사중학교입니다. 신사중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바뀐 이후로 출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는 독서 퀴즈가요 학년별로 다 들어갔고요. 서술형 비중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 비중이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45%가 됐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객관식형으로 됐는데 보시면 어머니 여기 학교의 특징은요. 반드시 어휘의 의미를 묻는 게 하나씩은 꼭 들어가요. 신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 2, 3학년 학년별 출제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요. 1학년하고 3학년은요. 교과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90점 이상 나옵니다.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학년 때는 쉽게 내시던 분들이 2학년 올라와서 난이도를 확 높입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선택지를 많이 넣으시고요. 서술형 조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조건 읽다가 지쳐버려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얘네는 다행히 문법이 예문들이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되니까 문법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사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문제. 일단 어머님 여기 시험지 맨 위에 맨 앞장에 벌써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으면 혹은 임의로 괄호를 만들어 부연 설명을 하면 제외됨. 맞춤법 오류, 핵심어의 맞춤법 운명, 오답 처리. 문장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점. 이게 벌써 시험지 맨 앞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서술형 6번 문제 볼게요. 자, 매체 자료로 활용할 때 3가지를 적으라는데 조건이 5가지입니다, 어머님들. 그럼 이 조건 5가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감점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하는 연습이 사실은 이게 고등식 내신 문제예요. 고등식 내신 문제의 형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희중학교입니다. 광희중학교는 주변 학교들 중에 비교적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가 학년별로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기별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취도 결과는 잘하는 학생은 계속 잘하게 나오고요. 이제 좀 떨어지는 학생은 좀 떨어지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 중간과 이제 기말이 이렇게 점수 비중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행인 게 이제 광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에 이렇게 프린트라든지 어떤 교과서 외적인 출제 빈도가 낮아서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성실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굉장히 유리한 학교죠. 네.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K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한번 보면 다른 학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머님들. 다른 학교는 기본 개념 플러스 응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학교는 그냥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역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정말 빈출되는 걸 그냥 정직하게 잘 내시는 학교예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시간표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11월 18일 토요일 날 개강이 되고요. 19일 일요일 날도 개강이 되는데 시간표는 여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 30분까지고요. 그 다음 2시 30분부터 6시고요. 일요일도 역시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타 학원 시간표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예, 국어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